23쪽이고요. 뭐 또 다 어렵죠. 예, 전부 다 어려운데. 자, 봐봐요. 예. 그림은 별 A, B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아무튼 별이 있는데 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빛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파장이 요로 갈수록 짧아지는 건데요.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빛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근데 이게 이걸 흑체 복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열을 하다가 한 3000 켈빈 정도 되면 요렇게 빛이 나와. 근데 여기는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요 끄트머리 조금 걸쳐 있는 데 있잖아요. 요게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가열을 좀 3000 켈빈까지 올리면 그게 요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요렇게 돼.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도 있지만 뭐 파란색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더 주황색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5000 켈빈 되면 요 정도, 6000 켈빈 되면 요렇게. 태양이 6000 켈빈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태양은 다 합치면은 이제 주황색 쪽으로 보입니다. 점점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뭐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파란색 영역이 더 세 보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별로 보여요. 파란색 별로. 뭐 그런 의미야. 그래서 얘네보다는 얘네들이 더 온도가 더 높은 거고요. 온도가 더 높은 거죠. 이게 다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다. 자, 그 하여튼 설명을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돼. 이거보단 얘가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광도는 뭐냐면 이게 빛의 상대적인 세기가 요런 파장이 요런 빛이 요렇게 나오고 파장이 요런 빛이 요렇게 나오고 요런 거기 때문에 요걸 다 합치면 이게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밑면의 넓이를 다 합치면은 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빛이 나오기 때문에 광도도 A가 더 큰 거죠. 그 밑면의 넓이가 이제 광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밝은 별이냐? A가 더 밝은 별이다. 근데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와 B의 절대 등급이 같대. 광도가 미안해, 절대 등급이 같다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거 같은 거가 맞네요. 미안해요. 절대 등급이 같대.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단위 시간 동안 이렇게 써 있어.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그럼 B가 에너지가 더 작은데 절대 등급이 같으면 광도가 같은 거거든요. 밝기가 같다 이런 소리인데 왜 얘는 에너지가 조금만 방출되는데도 A랑 B랑 광도가 같아지냐? B가 커서 그래요. B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A가 크지만 면적이 B가 커. 큰 별이야. 큰 별. 얘는 A면 작은 별이고.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가 더 큰데요. B는 이만큼이 방출되니까 절대 등급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자, 그래서 반지름은 누가 더 커야 되는 거냐면 B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B가. 반지름 B가 더 커야지 절대 등급이 같아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분광형을 있잖아요. 분광형을
O, B, A, F, G, K, M 순으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긴 하고, O, B, A, F, G, K, M. 예전에는 다 외우라고 했는데, O, B, A, F, G, K, M. 근데 O가 파란색 별이고요. 파란색 별이 제일 표면 온도가 높은 겁니다. M이 빨간색 별이야. 붉은색 별. 붉은색을 써야 되나? 빨간색이랑 붉은색이랑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하여튼 붉은색 별입니다. 그게 이제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거죠. 그래서 가는 붉은색으로 보인다. O, B, A, F, G, K, M이야. M이 붉은색이야. 틀렸고. 자, 별의 표면 온도는 나가 가장 높다. O, B, B가, 이 중에선 B가 제일 높네요. 그쵸? O, B, A, F, G, K, M. 나가 가장 높은 게 맞네요. 태양의 스펙트럼은 다보다 라와 비슷할 것이다. 태양이 G야, G. 분광형의 G. G2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은 이제 G형이야. 그래서 다보다 라에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에 비슷한 게 맞아요. 태양은 주황색 정도 되는데, 노란색 정도 되는, 주황색인가 노란색인가 헷갈리네. 노란색이구나. 태양은 노란색 정도 됩니다. 노란색. G형인데 G형이 노란색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파란색이고, 여기 A가 이게 그 백색이고요. 그 다음에 G가 노란색이고요. 그러면 백색하고 노란색 사이이기 때문에 F는 황백색이 되고요. 요거는 청백색이 되고, 요건 노란색과 붉은색 사이니까 얘가 주황색이 되고. 그 색깔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파란색, 백색, 노란색, 붉은색인데 사이사이 색은 B는 청백색이 될 거고, F는 이제 노란색과 백색의 이제 중간 정도여서 황백색이 되는 거고요. 태양은 노란색이다. 지금 우리가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밝으니까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고, 멀리서 보면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고난도는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두별 기역과 니은 파장에 따른 에너지 상태의 세기와 UV 필터를 투과하는 파장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은 니은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기역이 파장이 짧은 애들이 많잖아요. 파장이 파란색이 파장이 짧은 거예요. 파란색이 파장이 짧은 겁니다. 파란색 영역이 높은, 파란색 영역의 빛이 많이 나오는 게 표면 온도가 높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기역은 U 등급이 B 등급보다 작다. 그러니까 U 필터로 보면은 빛의 세기가 요 정도로 보일 텐데, B 필터로 보면 요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더 밝아요? U가 더 밝죠. 근데 밝은 게 등급이 작은 거야. 그게 헷갈리는 건데, U가 빛이 밝잖아요. 근데 밝은 게 등급이 작은 거야.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밝을수록 등급이 작아요. 그 다음에 니은의 색 지수는 B에서 V를 뺀 값은 플러스 값을 나타낸다. 니은은 V가, 이거 B라고 해야 되나? B가, 아니 V라고 할게 그냥. V가 더 밝죠? 근데 밝은 게 더 등급이 어떤 거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플러스 값을 나타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음은 분광형과 절대 등급에 따라 별들을 6개 계급으로 구분하는 MK 분류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분류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별의 표면 온도가 같아도 광도에 따라 스펙트럼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표면 온도가 같아도 광도에 따라 스펙트럼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별의 표면 온도가 같아도, 표면 온도가 같은 거는 이제 요 분광형이 요렇게 표면 온도가 같은 겁니다. 표면 온도가 같은 건데 광도에 따라 스펙트럼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써있긴 하네. 표면 온도 뿐만 아니라 광도에 따라서도 스펙트럼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써있네요. 스펙트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증거가 있나? 하여튼 이렇게 나타나긴 한 거는 맞네. 예. 자, 근데 저게 뭐 그런 분류이긴 하네요. 이거긴 한데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른 분광 분류 이렇게 써있긴 하네요. 표면 온도와 색이 같아 분광형이 같더라도 광도가 다르면 스펙트럼의 특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건 키넌이 별의 광도를 세분화하여 표면 온도와 광도를 모두 고려한 항성 분류법을 고안했는데 이걸 MK 분류법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렇게 요 표면 온도는 요 앞에 G2 요런게 표면 온도고요. V는 지금 주계열성에 뜻하는 건데 광도와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했네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무튼 광도를 1부터 6까지 광도 계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도 같이 나타내는 분류법을 고안한 거고 앞에는 표면 온도를 의미하고요. 1부터 6까지는 이제 별의 종류인데 초거성, 밝은 거성, 거성, 중거성, 뭐 주계열성, 준외성 이렇게 분류를 했네. 그래서 표면 온도가 같더라도 광도에 따라서 이렇게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스펙트럼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선생님 좀 뭐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요 기억은 이제 그 스펙트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의미야. 그 기억은 맞고요. 광도 계급 1형에서 6형으로 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커진다. 그건 아니죠. 초고성이 반지름이 제일 큰 거지. 니은 틀렸고, MK 분류법에 따르면 태양은 G2 V형에 속한다. G2는 이제 색깔이나 온도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요. V형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태양의 주계열성이거든요. V형. 요렇게 가는 게 주계열성이니까 태양은 G2 V형에 속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 4번이네요. 4번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써져 있고요. 이제 분광형이 써져 있고, OB, AF, GKM. 자,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절대 등 분광형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절대 등급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질량 써져 있네. 절대 등급은 가가 나보다 작다. 가가 나보다 작다. 질량은 크고 분광형도 크네요. 자, 그러니까 이 가별이 태양의, 이거 태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태양이 1이니까 태양에 비해 15배 질량이 커. 그러면 진짜 큰 거지. 그런데 분광형도 태양은 G2인데 얘는 이제 B3예요. 얘가 더 밝은 별이네요. 그러니까 더 밝은 별이니까 절대 등급은 더 작겠죠, 그렇죠? 밝을수록 절대 등급이 작으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가 맞고요.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자, 이거는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어떤 비례 상수가 있고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게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요. 아까 그 그림이에요, 사실. 이것도. 네, 이것도 처음에 나온 그림인데, 이 밑면의 넓이를 다 더한 게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빛의 양이에요. 저 밑면의 넓이를 다 더한 게. 그래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걸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절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여기도 나오죠. 여기 나오죠.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제 절대 온도가 크면은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많은 거야. 근데 절대 온도가 누가 크냐? 지금 나랑 달을 비교한 거잖아요. 나랑 달을. 분광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나랑 다에서 A가 더 분광형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온도가 높은 거거든요. 온도가 높은 애가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은 거지. 다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다가 온도가 높고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많은 거야. 이게 틀렸고, 반지름은 다가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백색이잖아. 백색.
백색인데 절대 등급은 되게 커요. 그러면 이게 밝다라는 거야? 뭐 이게 어둡다라는 거야? 어둡다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백색 외성에 해당합니다. 백색 외성. 왜냐하면 작아가지고 어두운 거예요. 작아가지고. 밝기는 밝아도 작으면은 어둡습니다. 반지름은 다가 가장 작다가 맞아요. 그 기억 디귿 4번이고요. 다음에 7번에 오리온 자리 별인데 뭐 이렇게 구성하는 각각의 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HR도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별은 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HR도는 요런 그림이 HR도야. HR도는 쟤인데, 나 같은 경우에 아무튼 HR도가 요게 이제 광도가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분광형이긴 한데, 분광형인데 요쪽이 붉은색 별인 거고 요쪽이 뭐 파란색 별인 거야. 자, 그래서 아래쪽에 위치한 별은 얘는 이제 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B2면 OBAFGKM 얘는 이제 백색이네요. 백색.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지금 그러니까 요 백색인 애들 가운데 M형인 거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요 별 있잖아요. 가는 M2고 붉은색이면서 절대 등급이 이게 작은 거죠. 마이너스 5.1은 작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베텔기우스야. 얘는 붉은색인데 밝게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얘는 초고성인 거고, 백색이면서 얘가 어두운 거지. 얘가 백색 가운데 제일 어두운 게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별은 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중에 절대 등급이 높은 애가 지금 마이너스 2.7이 높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근데 또 그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요 봉우리 부분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에요. 봉우리 부분이. 근데 이 파장이 가장 길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람다 맥스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다가 가장 길다. 다가 지금 지금 가가 제일 온도가 낮은 거죠. 이 중에 얘가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가 가장 긴 거야. 온도가 낮을수록 이 람다 맥스가 길어지는데, 이 중에 온도 낮은 게 지금 가잖아요. 얘가 붉은색이니까. 이건 틀렸고요. 자, 별의 반지름은 가가 다보다 작다. 가가 지금 초고성입니다. 초고성. 분광형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이 이렇게 작다라는 것은 등치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별의 반지름은 가가 다보다 더 큽니다. 이해 가실까요? 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그림은 아무튼 HR도라고 하고, X는 주계열성이다. 여기 있는 거는 초고성입니다. 초고성.
초거성, 요쪽이 적색 거성, 초거성, 여기가 초거성이거든요. 요렇게가 주계열성, 여기 모여있는 요런 애들이 백색 외성. 그래서 X가 주계열성은 아니고 Y는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높다. Y는 표면온도 높죠. 그 표면온도는 요 분광형만 보시면 돼요. OBAF GKM에서 얘가 표면온도가 더, 백색 별이 표면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왜 어둡냐? 작아서. 표면온도는 높은데 작으니까. 별의 밀도는 얘가 높은 거예요. Y는 겉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Y가 제일 큰 거고요. 반대로네. X는 왜 밀도가 작냐면 팽창했기 때문에, 별이 이제 초고성이 되면서 팽창했으니까 밀도는 작아지겠죠. 이 반대로 되게 틀렸습니다. 2번. 그 다음에 9번에 자,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별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광도도 커지는 거야. 그리고 요건 주계열성에서 색지수와, 여기는 이제 뭐 OBAF GKM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 색지수라고 하는 걸 썼네요.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위쪽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지기 때문에 광도는 커지는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은 거고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지니까 빛이 많이 방출되는 거고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절대 등급이 작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어찌됐건 주계열성에서 이야기네요. 표면 온도가 높은 애가 이쪽이고, 이쪽이 표면 온도가 높은 거죠. 이쪽이 파란색,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온도 높은 거야. 그럴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지는 거 맞네. 주계열성 상에서. 그쵸? 색지수가 클수록 반지름이 크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색지수가 크다라는 건 이쪽인데, 그러면 이제 더 작아지겠지. 광도가 줄어드니까, 절대 등급이 커지면서 광도가 줄어드니까 질량은 작아지겠지. 반지름이 작겠죠. 이거 이해가요? 옆에 거랑 매칭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주계열성에서 나타나는 거고, 질량이 작을수록 광도가 작다. 절대 등급이 커지는 게 광도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색지수가 클수록 질량이 줄어든다. 그건 이제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니까. 반지름이 작다. 이걸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요거는 이제 초신성 폭발하고 난 흔적이라는 거 이제 조금 이제 여러 번 배웠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별은 성운에서 태어나고 수명을 다하면 성운으로 돌아간다. 태양 역시 보통의 별처럼 성운에서 태어났고 먼 미래에 다시 성운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인데요. 별명이 창조의 기둥이야. 성운인데 이 성운에서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을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찾아보시면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를 정밀하게 보니까 요런 데서 별이 태어나는 게 보여요. 요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야 사실은. 태양계보다 훨씬 큰 거고, 요 성운 내에서 별이 여러 개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런 데 별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보통 별하고 별 사이가 한 3, 4광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적어도 한 10광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이 독수리 성운은 크기가 한 10광년은 될 것 같은데. 별들이 태어나는 현장이 보여진다. 자, 아무튼 이런 성운에서 처음에 있잖아. 이런 성운에 있는 물질들이 뭉치려면 처음에는 저온이어야 돼. 저온. 고온이면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저온이면서 고밀도면 중력이 크니까 중력에 의하여 수축하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시별은 아직은 별이 아닙니다.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아무튼 압축이 될 때 원래 온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크기는 줄어드는데 중심부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근데 중심부 온도 상승하다가 핵융합 온도에 도달하면 이제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중심부에서. 자,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동안 원시별의 내부에서 기체 압력에 따라 바깥으로 내려내는 힘보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반지름이 줄어든다. 원시별에서 반지름이 줄어든다. 근데 그렇게 수축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주기열성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봐봐, 원시별의 질량이 커. 그럼 중력 수축도 빠르게 돼. 그럼 온도도 되게 높아요. 온도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금방 끝납니다. 그런 큰 별들은. 그리고 그런 애들은 주기열성 왼쪽 상단에 위치한다. 크기도 크니까 왼쪽 상단에 위치한다. 질량이 태양의 약 0.08배인 작은 원시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을 만큼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는 돼야 돼요. 질량이 태양의 0.08배보다는 커야지 주기열성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여기서 되는 거구나. 자, 여기서 이게 지금 태양의 1이 어딨나요? 여기 있네. 요게 태양이 한 10의 60년? 10의 60년? 10의 60년이면 몇 년이죠? 100만 년? 100만 년 정도 있다가 주기열성에 도달한 거고, 근데 태양의 100배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000년 정도면은 10,000년 정도 있으면 주기열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성운에서 별이 태어나는데 그냥 뚝딱 생기는 건 아니고,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그 주기열성이 되려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높아져야 되거든요. 1000만 켈빈보다 높아져야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한 100만 년 정도 수축을 하다가 된 거고, 근데 태양보다 100배 정도 큰 애는 한 10,000년 정도 수축하다 보면 된다. 더 빨리 도달한다. 이해 가시죠? 질량이 작은 애들은 더 오래 걸린다. 근데 질량이 아예 0.08 정도 되면 아예 안 생긴다는 거죠. 주기열성에 도달 못한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에 도달했을 때 태양의 이제 중심부 온도는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근데 별은 이 단계, 주계열성 단계에서 약 90% 정도를 2단계에 머물어요. 그러니까 별의 수명 중에 주계열성으로 있는 기간이 한 90%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측하는 별 중에서 주계열성으로 있는 별들이 가장 많은 거죠. 그리고 주계열성의 특징인데, 주계열성이면 원래 중력에 의해 수축하는 힘과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팽창하려는 힘이 있거든요. 내부 압력. 내부 압력과 수축하려는 중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주계열성에서는 크기가 이렇게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들을 다 요 HR 도를 그려보시면 질량이 클수록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지금 태양의 30배네요. 태양의 30배 정도 되면은 여기 있고요. 태양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수명. 질량이 크면은 그 수명도 길 것 같아, 그치? 근데 질량이 크잖아? 그러면 내부의 온도도 높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연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수소가 빨리 소모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주계열성으로서 수명이 짧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아. 근데 태양은 다행히도 한 100억 년 정도 되는 거예요. 100억 년 정도 수명이. 근데 질량이 더 큰 애들은 훨씬 더 수명이 짧다, 태양보다. 그래서 수명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때 수소 연료가 고갈된다라는 것은 중심 핵에서의 수소 연료가 고갈되는 거예요. 중심 핵에서.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려면 온도가 더 올라가야 돼. 막 1억 켈빈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잠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소가 다 고갈이 되면 그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압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별이 중심부로 수축을 해요. 근데 수축하는 동안에 또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중심부에 있던 수소 말고 핵의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요. 이쪽이. 수축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고 중심부 바로 바깥층에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팽창을 하죠. 다시. 그러니까 수축을 이제 하긴 하는데, 수축하다 보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는 별을 거성이라고 해요. 거성이라고 하고, 주계열성에 있다가 다시 요 거성 단계로 가요. 이렇게 갑니다. 자,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하면은 적색 거성이 되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뭐 한 10배 정도 크다 이러면 초거성이 되는 거예요. 초거성. 적색 거성은 중심 핵을 둘러싼 외곽 수소층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팽창하게 되는데, 근데 또 이제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이 되고, 팽창했으니까 거성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 정도의 별들은 적색 거성이 될 거야. 주계열성 이후에. 근데 적색 거성에서는 중심부의 온도가 약 1억 켈빈까지 이르게 되면 헬륨을 원료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소.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중심 핵이 팽창하여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외곽의 수소층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별의 바깥층이 수축을 한다. 이때 별의 크기와 광도는 적색 거성일 때에 비해 줄어든다. 이러한 별을 헬륨 핵융합 적색 거성이라고 따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적색 거성. 근데 태양 정도 되면은 거기까지만 돼요. 중심핵이 탄소핵이 되면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크면은 그 과정 이후에도 수축하면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결국에 중심부 핵이 처리될 때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 규소, 산소, 그 다음에 산소, 탄소, 그 다음에 여기 헬륨, 탄소, 산소, 여기 수소, 여기까지 갑니다. 초거성은. 적색 거성은 탄소 핵까지만 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색 거성이 지금 여기 10억 년 단위네요. 한 100억 년 정도 되면 적색 거성이 될 거고, 그때는 지구도 삼킬 거다, 이런 얘기 해. 커져가지고. 그러다가 바깥층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면은 이제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층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백색 외성은 되게 밀도가 크고요. 중심 핵이 요게 탄소로 되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백색 외성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들이 압력이 커가지고요. 온도 압력이 커가지고 이런 백색 외성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탄소로 되어 있었을 거니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보다 큰 별들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고 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축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이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 자, 근데 이거 초신성은 원래 새로 보이는 별 요런 의미였는데 사실 별은 아니고 폭발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사진 찍힌 거네요. 1987년에 이런 일 있었나? 요게 폭발했나봐. 요게 번쩍하면서 그리고 이제 초신성 잔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초신성 잔해의 중심부에는 지름이 약 30km인 중성자별이 있다고. 이 안에 중성자별이 있다. 태양 질량의 1.4에서 3배 정도 되면 중성자별로 되고, 태양보다 훨씬 크면은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 이후에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문제 몇 개만 풀고 셨다 할까요? 일단 39쪽에 3만점 채우고, 자, 원시별 아직은 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축을 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주계열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고요. 무엇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질량이겠죠.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수소가 빨리 소모됨으로 수명이 짧다. 거성 단계, 중심부 핵은 중력 수축하고 바깥 부분 팽창하여 별의 크기가 커지면 모모가 낮아지는,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적색 고성 단계로 진화한다. 태양과 비슷하면 적색 고성이 되고 태양보다 크면은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최종 단계에서 태양과 비슷하면은 행성상 성운으로 퍼져나가고 중심부 핵은 수축해서 밀도가 높은 그거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백색 외성이 되고요. 태양이 질량보다 크면은 중심부 심하게 수축하여 중성자별이나 아니면 블랙홀이 된다. 자, 1번부터 1번, 2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 기본 1번, 2번. 요거는 이제 성운인 거고, 성운이 수축하다가 이제 원시별이고요. 원반은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기율성 되고 뭐 이런 거 같고, 가에서 나 과정은 성운의 내부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일어난다. 수축을 하려면 밀도가 높아야 돼. 밀도가 높아야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성운 중에서도 이렇게 성운이 이렇게 큰데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나에서 다 과정에서 별의 크기가 커진다. 아니,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작아져야 됩니다.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질량이 클수록 이 과정이 빠르죠.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빨리빨리 수축하니까. 질량 크면 빨리빨리 수축하니까. 기억이고요. 백색의 성으로 이제 생을 마무리하는 거는 이제 태양 정도이고, 태양보다 크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가와 나에서 별의 질량을 비교하시오. 나가 더 큰 거고요. 자, 태양은 가 경로를 따라갈 거고요. 가와 나에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근데 시간은 가가 더 길어요. 나가 더 짧아. 큰 애들이 수명이 짧아요. 별의 최후 단계에서 만들어진 A에서 C의 평균 밀도를 비교하시오. C가 밀도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B, A 순입니다. 근데 백색 외성도 밀도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밀도가 큰 애는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별의 에너지원 40분에도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별의 에너지원은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이죠. 핵융합 반응. 자, 그러니까 성은 수축하다 원시별이 형성되고, 수축하다 보면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데,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되는데요. 4개 합친 것보다 헬륨의 질량이 좀 줄어들어요.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 질량이 줄어드는 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여기 E는 MC 제곱에서 델타 M에 해당하는 게 질량 결손이죠. 요 질량 결손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에너지로 바뀌는, 나오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하여튼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이제 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온도가 좀 낮을 때는 요런 단계를 거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PP 반응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프로톤이 원래 양성자거든요. 프로톤과 프로톤 사이의 이제 반응인데 얘네가 충돌해서 중성자가 되고 하나가 또 충돌하면서 헬륨이 되고요. 근데 헬륨 3이야. 헬륨 3. 헬륨 우리가 보통 헬륨이라고 부르는 건 헬륨 4인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걸 말해. 근데 이게 충돌할 때 있잖아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중성자로 변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헬륨 3이랑 헬륨 3이 다시 충돌하면서 수소 2개 나오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4가. 근데 여기 들어간 거를 전부 다 보면 들어간 거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고 6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2개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2개 들어가고 2개 나왔으니까 이거는 2개씩 빼주게 되면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근데 이런 반응은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낮으면은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중심부 온도가 낮으면. 근데 중심부 온도가 높잖아요. 1800만 켈빈보다 높으면 CNC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중심부 온도가 높으면 탄소나 질소나 탄소 이런 것들이 순환을 하면서 이게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소가 결국에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고 헬륨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바뀌는 거는 맞는데 요런 애들이 촉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일어나. 질소와 산소는 촉매 역할만 하거나 다시 분해된다. 아무튼 빠르게 일어나. 요 반응은 18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들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거예요. 왜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은 요런 이제 효율을 가지게 되고 PP 반응은 요런 효율을 가지게 되는데, 다행히 태양의 질량이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보다는 조금 일어날 수는 있겠네. 중심부에서 온도가 높은 데서는. 근데 대부분 PP 반응이 일어나니까 좀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면 더 빨리 일어나는 거거든요. 태양의 수명이 길죠. 네, 다행히. PP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수명이 길면은 진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뭐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더 적합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뭐 지구 같은 데서. 자, 그렇게 알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태양의 수명이 얼마나 되냐. 네. 태양의 수명이 얼마나 되냐. 이걸 계산하는 건데, 태양은 전체 질량 중 수소와 헬륨이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켈빈이며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cm이네. 근데 중심부는 10% 미만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태양의 질량 중에 10% 정도만 그 주계열성으로서 존재하는 동안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과 질량 결손 4개가 요거 하나가 이제 1.68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한 개인 거지. 근데 그 4개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헬륨 한 개는 요렇대. 근데 요거 여기에서 요게 더 작잖아요, 그쵸? 요게 더 크잖아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질량 결손이 나오겠죠? 질량 결손이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헬륨 하나가 생길 때 질량 결손이 요만큼이야. 이해 가시죠? 예. 2는 mc제곱에 넣을 때 킬로그램 단위로 넣어야 되거든요. 킬로그램으로 고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의 질량에 대한 질량 결손 비율. 예. 수소 원자 핵에 대해서 0.7%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태양의 질량이 이만큼이고 그 중에 10%는 주계열성으로서 지낼 때 그 연료로 쓰여질 거고요. 이런 거지. 태양의 질량이 이만큼이야. 그 중에 10%가 쓰여질 거야. 그 중에 0.007 정도가 질량 결손이야. 그거에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하면은 이게 태양이 전체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이게? 근데 지금 태양의 광도를 요렇게 측정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1초 동안에 몇 줄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측정한 건데 이게 와트의 단위가 원래 줄 퍼 세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은 1초에 3.9 곱하기 10에 26승 줄의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태양은 총 1.26 곱하기 10에 44승 줄을 내보낼 수 있어. 그럼 그거를 나눠 보시면은 100억 년이 나오는 거야. 100억 년 동안 탈 수 있다. 그래서 태양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아니, 태양의 이제 수명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100억 년이 탈 수가 있다. 그래서 한 100억 년 동안은 주계열성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나이가 한 50억 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년은 이제 현재와 같은 에너지를 계속 방출할 거다. 뭐 이해 가시죠? 뭐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거성에서의 에너지원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가지고 탄소까지 만들어져요. 탄소까지. 이것도 일단 질량 결손이 있고요. 그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것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별 내부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 이거 1억 켈빈, 8억 켈빈이네요. 8억, 15억, 15억 맞나? 예, 15억 맞네. 20억, 30억.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높아야지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저 핵융합 반응을 지구 내에서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수소 폭탄 이런 거는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폭탄이고, 수소 핵융합 발전, 뭐 K스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뭐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핵융합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거를 1억 도씨까지 올린다. 예. 근데 그거를 3.6초 동안밖에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아직은. 예. 그 정도만 이제
이제 더 이제 뭐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발전하겠지.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라늄을 통한 핵융합 반응은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 헬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이 없죠. 핵 분열할 때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핵 융합할 때도 에너지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요런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철이 가장 안정하고요. 수소나 이런 것들이 뭐 헬륨이 되고 이럴 때 에너지 차이가 뭐 우라늄에서부터 철로 되는 것보다 요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게 에너지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통한 에너지가. 자, 별 내부 구조. 그래서 요 핵에서는 핵융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압력차에 의한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 내부 압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어렵게 뭐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하고요.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 내부에서의 에너지 구조와 에너지 전달. 태양 정도면 뭐 이런 건 아무튼 연구 결과여서 요렇게 되겠구나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태양 정도면 그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복사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사층을 타고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겉표면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상승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떨어지는 대류층이 있습니다. 그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 핵, 복사층, 대류층, 뭐 표면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2배가 되면은 요 대류층이 안쪽에 있어요. 중심 핵에 여기 대류층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질량이 큰 주계열성 중심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한데, CNO 순환 반응은 온도에 민감하여 중심부로 갈수록 에너지 생산량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따라서 중심부 핵에서는 아래와 위층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부가 온도가 훨씬 높다 이거죠. 이에 따른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우세하다. 복사보다는. 그러니까 이 CNO 순환 반응은 온도에 의해서 더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대류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류층 다음에 이제 복사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뭐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이제 태양 정도면은 중심부가 탄소가 될 때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를 이제 적색 거성 단계라고 하고, 태양보다 훨씬 크면은 중심부가 철까지 될 때, 철이 될 때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돼요. 이런 건 초거성이 되겠죠. 여기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뭐 태양 정도면은 적색 거성에서 행성 상성은 백색 개성, 이게 나중에 식으면 흑색 개성이라는 게 되는 거구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큰 별은 이제 초거성, 초신성 폭발, 초신성 잔해가 남고,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인 중심 핵이 수축하면 밀도가 극히 높은 블랙홀이 형성이 되고, 태양 질량의 1.4에서 3배 정도인 중심 핵이 수축하면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친다.
근데 이 퍼져나간 잔해가 이렇게 퍼져나갈 거는 잔해가 그게 다시 또 별이 됩니다. 퍼져나간 잔해가. 특히 이제 태양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 속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냐면 지구에 우라늄이나 금이나 뭐 이런 철보다 더 그 질량이 큰 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금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기기 때문에 태양이 태어나기 전에 초신성 폭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운이 모여가지고 지구도 태어나고 태양도 태어난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런 걸 알아낸 것도 신기한 거고. 여기 그래프가 있구나. 철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우라늄이나 요 철보다 큰 애들, 뭐 금이나 뭐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은 초신성 폭발할 때 생겨요. 초신성 폭발할 때.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이고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2배 이하면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수소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 PP 반응이 우세한데 이건 수소 원자들끼리 직접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이 되면 온도가 그 18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러면 CNC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하지. 정력학 평형이라고 쓰게요. 자, 주계열성일 때 수축하려는 중력과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뜻이고, 태양 정도 질량이면은 중심 핵, 복사층, 대류층을 이루지만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 되면 중심 핵, 대류층, 복사층을 이룹니다. 내부 구조가. 그 다음에 주계열성 이후에 질량이 태양 정도면 별의 중심부에서는 탄소로 된 핵이 존재하고요. 태양보다 훨씬 크면은 철로 된 핵이 존재합니다. 철로. 근데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은 급격하게 중력 수축을 하다가 이렇게 터질 수 있다 이거죠. 자, 개념 기본에 3번에서 5번 한번 해보시고, 자, 기억에 들어갈 말 헬륨 원자 핵이네 이거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거고요. 질량은 어느 게 더 크냐? 가가 더 크고요. 가가 이거 4개 합친 거 말하는 거야. 가는 가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자 기업과 니은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요거는 복사층이 되는 거고, 태양 정도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대류층이 되겠네요. 대류핵이라고 되어있구나. 대류핵이라고 할게. 가와 나의 질량과 중심 온도를 각각 비교하시오. 질량은 나가 더 크고 중심 온도도 나가 더 큰 겁니다. 둘 다. 중심 온도도 나가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원자 핵 기업과 니은을 각각 쓰시오. 요거는 이제 탄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탄소, 요건 철. 가, 나 중 초신성이 되는 천체는 나저다. 질량 큰다. 자, 요거는 그렇게 뭐 내용적으로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쵸? 예, 요것도 문제 풀어보시고, 효민이는 가세요. 여기 요 부분만 찾아서 좀 봐주세요. 자, 그러니까 요런 별은 좀 더 질량이 작은 별이고, 그쵸? 얘가 질량이 더 큰 별이고, 이걸로 갈수록 질량 큰 거야. A와 B는 모두 원시별이다. 지금 요건 원시별입니다. 여기에 다다라야지 주기혈성인 거예요. 맞는 거고요.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더 짧습니다. 질량 클수록 짧은 거고, 진화하는 동안에 A와 B는 모두 반지름이 감소한다.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감소하는 거 맞죠? 그 답은 5번. 그 다음에 현재 이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직 뭐 적색거성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요. 탄생 후 약 100억 년이 지났을 때 표면 온도는 현재보다 낮을 것이다. 이 100억 년일 때 적색이 됐잖아요. 표면 온도가 낮아진 게 맞고요. 탄생 후 110억 년이 지났을 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태양 정도라고 돼 있어요. 초신성 폭발은 아니죠. 행성상 성운이고, 여기도 행성상 성운이 써있고, 그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요게 더 질량 B가 더 큰 별이고요. 1단계에서 표면 온도는 지금 파란색이기도 하고, 질량 큰 애가 표면 온도 더 높기도 하고요. A가 B보다 높다. B가 더 높은 거죠, B가. B가 높은 거니까 틀렸고, 2단계에서 중심부 온도도 B가 높은 거예요. A가 높은 게 아니라 B가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형성된 가는 나보다 반지름이 크다. 가가,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은 가가 더 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얘가 수축을 많이 하고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럴 것 같은데, 형성된 가는 나보다 반지름이 크다. 지금 지급밖에 고를 건 없는데,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 반지름은 아무리 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어도 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뭐 블랙홀 중에 뭐 태양보다 더 크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하네. 근데 아무튼 이제 중력 수축을 많이 해서 뭐 나가 반지름이 작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고를 게 이거밖에 없네.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행성상성운, 이건 초신성 폭발의 잔해이고요.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 진화하여 형성되었다.
맞고, 나의 중심부의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존재하고, 가와 다 물질들이 모두 중력 수축하고 있다. 아니야, 이건 퍼져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지금 팽창해서 흩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4번이고요. 자, 6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뭐 분류하는 건데, 별의 주요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인가?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적색거성. 얘가 적색거성. 그러니까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를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헬륨을 원료로 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오는 이제 이건 주계열성이겠다. 그래서 원시 적색 주계열 2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네요. 5번도 그냥 좀 해봅시다. 위에 5번. 자,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인데, 뭐 태양 정도긴 하네. 태양 정도고,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적색 거성 단계네요. 그쵸? 이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거는 아니야. 왜냐면 태양 정도야, 이거는. 나는 가의 A 단계에 해당한다. 아니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색 거성인 B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B에서 C로 될 때 별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시기가 나타난다. 하여튼 그런 시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맥동 경광성이라고 해서 요 백색 외성이 되는 단계에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시기가 나타나요. 이게 변광성이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때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렇긴 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7번도 보면은 CNO 순환 과정이고요. 수소 4개가 들어가서 지금 헬륨으로 나오는 과정이고,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 반응이 빨리 진행되게끔 해주고, 4개의 수소 원자에게 1개의 헬륨 원자에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태양보다 커야 돼. 태양보다 커야 돼요. 3번. 태양은 PP 반응입니다. 양성자에서부터 걔네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되는. 그 다음에 어느 별의 내부인데, 이게 지금 두 힘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힘이 같은 거고, 정력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A는 바깥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기체의 압력 차로 발생한 것이다. 이거 맞아요. 내부 압력입니다. 내부 압력. 원시별의 내부에서는 중력보다 A 힘이 크다. 원시별은 수축하는 거가 큰 거기 때문에 중력이 큰 거예요. 원시별은. A 힘보다는 중력이 큰 겁니다. 원시별은 아직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어서 중력이 더 크다. 일단은 9번. 자, 이렇게 대류 핵이 존재하는 애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거고, 요거는 이제 태양 정도. 태양은 이렇게 지금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봤고,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가가 지금 같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크면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네. 틀렸고, 나에서 중심부에서 주로 CNO 순환 반응이다. 태양은 PP 반응입니다. CNO 순환 반응이 아니라. CNO 순환 반응은 이제 질량이 큰 별에서 나타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고성의 내부 모습이네. 이거는 이제 주계열성일 때. 요거는 이제 이게 쭉 진화 단계라고 하면 이제 뭐 이거는 거성이긴 한데, 이거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 다에서 지금 가로 진화하고 있고요. 나가 가. 반지름은 나가 다보다 작다. 나가 다보다 작다. 맞네. 이거는 거성 단계이기 때문에. 중심부 온도는 나가 가보다 낮다. 다가 가보다 낮다. 맞네요. 요거는 이제 중심부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5번이 답입니다. 외계 행성의 탐사, 뭐 이게 중3 과정에 지금 뒷부분이랑 연결이 조금 돼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어렵죠. 네. 그래도 뭐, 한 2주 정도 더 하고 이러면은 끝날 거예요. 네. 되도록이면은 12월까지는 생명과학 지구과학 끝내긴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1, 2월에는 이제 통합과학 다시 한번 보면서 고등 준비를 할 거니까. 요건 숙제는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